안녕하십니까? 동양학의 대중화 실용화를 추구하는 동양문화 아카데미 천인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얼굴의 5가지 별인 오성과 6가지 빛나는 부위인 유교, 그리고 육부 및 얼굴을 3군데로 나누어 살펴보는 삼재와 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성이란 무엇일까요? 오성은 얼굴에서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에 해당하는 5부위를 칭하는 용어입니다. 고대 동양 철학에서는 우리의 얼굴을 우주의 축소판으로 여겼으며 오성은 그 안에서 운명의 좌표를 나타내는 중요한 별과 같았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마는 화성으로 남쪽을, 코는 토성으로 중앙을, 입은 수성으로 북쪽을, 왼쪽 귀는 목성으로 동쪽을, 그리고 오른쪽 귀는 금성으로 서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마이상법과 신상전편 등 대부분의 고전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별 화성은 이마를 뜻하며 지위와 명예를 담는 그릇으로 여겨집니다. 옛말에 모름지기 네모나야 하고 네모나면 금으로 만든 도장을 가지는 고관이 된다고 했습니다. 길상, 즉 좋은 이마는 반듯한 사각형 모양으로 넓고 시원하게 트여 있어야 하며 헤어라인 또한 높고 깊은 모양을 이룹니다. 이는 높은 관직과 풍족한 의식주는 물론 총명한 자식 4-5명을 두고 예술과 학문의 조예가 깊으며 99세까지 장수할 운명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흉상은 뾰족하거나 좁고 주름이 많은 이마를 말하는데요. 이런 이마는 귀하게 되기 어렵고 자식이 적으며 노년에 힘을 얻지 못하고 재산을 잃거나 수명이 길지 못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별 토성은 코를 의미하며 삶의 중심을 잡는 산과 같습니다. 토성은 모름지기 두꺼워야 하는데 두꺼우면 장수한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길상의 코는 콧대가 풍성하고 코끝, 즉 준두가 두툼해야 하며 정면에서 콧구멍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콧대 시작점인 연상과 코끝인 수상이 가지런하고 곧게 뻗어 기울지 않아야 하죠. 이러한 코는 복록과 장수를 누리며 이마와 턱까지 조화로우면 큰 운을 받는다고 해석됩니다. 반대로 흉상은 코가 바르지 못하고 코끝이 뾰족하거나 콧구멍이 드러나는 형태를 띠며 이는 빈천해지고 가업이 적으며 심성이 바르지 못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별은 금성과 목성으로 지혜를 듣는 문인 귀를 의미합니다. 금성인 왼쪽 귀에 대해선 모름지기 100세, 즉 맑고 깨끗해야 하는데 마침내 관직에 오를 것이다 라고 했으며 목성인 오른쪽 귀에 대해선 모름지기 서로 조응해야 오복과 풍요를 누린다고 보았습니다. 길상의 귀는 안팎의 윤곽이 분명하고 붉은 빛이나 맑은 흰빛을 띱니다. 귀의 입구가 넓고 단정하며 뒤집히거나 뾰족하지 않은 형태를 가지며 눈썹이나 눈보다 높게 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귀는 일찍부터 복록이 정해져 있으며 학식이 높다고 해석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분명한 윤곽과 뒤집힌 윤곽은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별 수성은 입을 뜻하며 복록을 담는 바다로 비유됩니다. 수성은 모름지기 붉어야 하는데 입술이 붉으면 삼공의 벼슬에 오를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상의 입은 입술이 붉고 넓으며 네모난 모양을 이루어야 합니다. 주변에 인중이 깊고 치아가 단정해야 하며 이를 내악당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입은 학문으로 벼슬에 올라 관록을 받게 될 운명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흉상은 입술과 치아가 거칠고 입꼬리가 아래로 처지며 누런빛을 띠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빈천하게 될 상으로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부분의 고전들이 얼굴의 형태를 중요하게 여긴 반면 공독상법은 또 다른 시선으로 오성을 해석합니다. 이 책은 각 부위가 지닌 기운과 색에 대해 독자적인 견해를 제시하는데요. 이는 오성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공독상법은 기운과 색을 중심으로 오성을 논합니다. 이마, 즉 화성은 불타오르는 기운을 얻으면 귀하게 되고 낮거나 좁으면 빈천하다고 봅니다. 코, 즉 토성은 두텁고 무거운 기운을 얻으면 부유하며 둥글게 솟고 풍만해야 좋고 작거나 콧구멍이 보이면 가난하고 줏대가 없다고 합니다. 입, 즉 수성은 너그럽게 받아주는 기운을 얻으면 재록이 있으며 두껍고 입꼬리가 올라가며 붉어야 좋고 얇거나 뒤집히면 고생스러움을 암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귀, 즉 금성과 목성은 맑고 깨끗한 기운을 얻으면 귀하며 굵고 단단하며 자색이나 백색을 띠어야 합니다. 어두운 흑암색은 곤란과 질병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두 관점을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이상법과 같은 주류 고전들은 형태를 중심으로 이마는 네모나고 넓어야 하고 코는 두꺼워야 하며 귀는 윤곽이 분명하고 붉거나 흰색이어야 하고 입은 붉고 네모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공독상법은 기운과 색을 중심으로 이마는 불타오르는 기운, 코는 둥글고 풍만하며 두터운 기운, 귀는 견고하고 자색이나 백색을 띠는 맑은 기운, 입은 두껍고 위로 향하는 받아들이는 기운을 강조했습니다. 즉, 주류 관점이 구체적인 형태를 통해 운명의 틀을 설명한다면 공독상법은 그 틀을 채우는 에너지의 질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전들을 종합해 볼 때 이상적인 오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이마인 화성은 네모나고 넓어야 하고 코인 토성은 두툼하고 곧아야 하며 콧구멍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귀인 금성과 목성은 안팎의 윤곽이 분명하고 붉거나 맑은 흰색이어야 하며 뒤집히거나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인 수성은 붉고 네모나야 하며 입꼬리가 아래로 처지지 않아야 하죠. 이처럼 각 부위가 자신의 본분을 다하며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균형 잡힌 운명의 지도가 완성된다고 고전인상학은 말합니다. 이 한 문장은 고전관상학의 중요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눈은 강과 같고 입은 바다와 같으니 천종의 녹을 먹으리라. 즉, 넓고 깊은 안목과 포용력을 지닌 인물은 풍요로운 삶을 누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유교, 육부, 삼재의 원리를 통해 인상을 읽는 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상학은 단순히 기륭화복을 점치는 것을 넘어 운명을 넘어선 한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얼굴은 한 사람의 기질과 운명의 흐름이 응축된 소우주와 같습니다. 고전 인상학은 얼굴 각 부위가 지닌 상징과 균형을 통해 인간의 본질과 삶의 이치를 체계적으로 탐구합니다. 이 여정에서 저희는 얼굴이라는 지도를 해독하는 세 가지 핵심 열쇠를 탐구할 것입니다. 첫째, 얼굴에서 빛나야 할 6개의 별인 유교. 둘째, 운명의 틀을 구성하는 6개의 기둥인 육부. 셋째, 천지인의 조화를 담은 세 가지 기본 요소인 삼재입니다. 그럼 첫 번째 열쇠인 유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교는 얼굴에서 빛나는 6개의 별을 의미합니다. 유교란 얼굴에서 빛이 나야 하는 6부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부위들의 형태, 색, 빛은 개인의 운명과 직결된 중요한 지표가 되죠.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교는 이마의 중앙인 자기, 왼쪽 눈썹의 나후, 왼쪽 눈의 태양, 콧대 시작점인 월패, 오른쪽 눈썹의 계도, 그리고 오른쪽 눈의 태음으로 구성됩니다. 유교의 첫 번째 의미, 인당자기과 산근월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당은 둥글고 구슬 같으며 주름이 없으면 귀한 사람이 될 쌍으로 백색이나 은색은 큰 부귀를, 황색은 풍족한 의식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좁고 고르지 않거나 숨은 주름이 있으면 불길하며 자식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재산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근월패입니다. 산근이 반듯하고 흠집주름, 흉터이 없으면 의식이 풍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움푹 꺼져 있으면 자손에게 불길하고 재앙이 많으며 학문적 성공이 어렵고 배우자와 자식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유교의 두 번째 의미는 눈썹, 즉 나후와 계도에 담겨 있습니다. 왼쪽 눈썹인 나후는 길어야 좋으며 길면 천창에서 녹을 얻는다고 보았습니다. 오른쪽 눈썹인 계도는 가지런해야 좋고 가지런하면 처와 자식이 안정된다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좋은 눈썹은 두 눈썹이 모두 검고 눈을 지나 귀 밑까지 길게 이어져 있으면 복록이 있는 상으로 부모와 자식, 친족 모두 귀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눈썹이 서로 이어지거나 색이 황색 또는 적색이거나 짧으면 가족이나 자손이 법을 어겨 흉사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교의 세 번째 의미는 눈, 즉 태양과 태음입니다. 왼쪽 눈인 태양은 빛나야 좋으며 빛나면 복록을 크게 얻는다고 보았습니다. 오른쪽 눈인 태음은 검은 자위가 검어야 좋고 검으면 관직을 얻는다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좋은 눈은 흑백이 분명하고 길고 가늘며 검은 자위가 많고 흰 자위가 적으면서 광채가 있으면 크게 귀하게 될 상으로 봅니다. 하지만 흰 자위가 많거나 눈이 황색 또는 적색을 띠면 부모와 처자식을 해하고 재산을 잃으며 단명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열쇠인 육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육부는 운명의 틀을 세우는 6개의 기둥과 같습니다.
고전 인상학 문헌들은 육부를 해석하는 데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어느 한쪽이 틀린 것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저희는 대표적인 두 가지 관점인 마이상법과 신상전편의 해석을 모두 살펴봄으로써 육부에 대한 더욱 입체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점 1. 마이상법의 육부는 얼굴을 상부, 중부, 하부의 세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위의 좌우를 합쳐 총 6부위로 봅니다. 이 6부위는 서로 충실하게 도와야 하며 어느 한쪽이 외롭게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상부는 양쪽 이마 끝, 즉 보골에서 천창까지를 의미하고 중부는 양쪽 광대뼈, 즉 명문에서 호의까지를, 하부는 양쪽 턱뼈, 즉 이골에서 지각까지를 말합니다. 핵심 원리는 육부가 바르고 결함과 흠집이 없으면 재물이 왕성하다는 것입니다. 관점 2는 신상전편의 육부 해석입니다. 신상전편은 육부를 초년, 중년, 말년 운과 연결되는 천부, 인부, 지부로 구분합니다. 각 부위가 잘 발달했는지 여부, 즉 성 또는 불성이 해당 시기의 운을 좌우한다고 보았죠. 천부는 초년운을 관장하며 이마 부위를 말합니다. 모나고 둥글며 밝고 깨끗해야 성으로 보고 깎이거나 꺼지면 불성으로 봅니다. 인부는 중년운으로 양쪽 광대뼈를 의미합니다. 모나고 바르며 살적까지 이어지고 너무 드러나지 않아야 성으로 보고 크고 드러나거나 높낮이가 다르면 불성입니다. 지부는 말년운으로 양쪽 뺨과 턱 끝을 말합니다. 벽에 매단 듯 반듯하고 뾰족하지 않아야 성으로 보고 거칠게 드러나거나 깎인 듯하면 불성입니다. 책에서는 일부가 좋으면 10년 동안 재물이 풍성하고 그 반대면 10년 동안 흉흉하고 실패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열쇠인 삼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재는 천지인의 조화와 균형을 의미합니다. 삼재는 인상학 고유의 개념이 아니라 동양 철학의 근간인 주역에서 비롯된 원리입니다. 삼재란 천지 만물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인 하늘, 땅, 그리고 그 사이에 주체적 존재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역은 이 삼재의 도가 음양과 결합하여 우주의 모든 현상을 이룬다고 설명합니다. 옛날 성인이 역을 지으실 때 천도를 세워 음과 양이라 하고 지도를 세워 유와 강이라 하며 인도를 세워 인과 의라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인상학에서는 이 삼재의 원리를 얼굴에 적용합니다. 이마, 코, 턱을 각각 천, 인, 지에 대응시켜 한 사람의 귀함, 수명, 부유함을 판단하는 기본 틀로 삼습니다. 이마는 하늘을 상징하며 귀함을 주관하고 마이상법에서는 하늘이니 넓고 둥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는 사람을 상징하며 수명을 주관하는데 사람이니 바르고 가지런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턱은 땅을 상징하며 부유함을 주관하는데 땅이니 네모나고 넓어야 한다고 마이상법은 강조합니다. 종합해보면 우리는 얼굴에 빛나는 점들인 유교에서 시작하여 운명의 구조를 이루는 육부로 시야를 넓혔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삼재의 철학적 원리를 확인했습니다. 고전 인상학이 가르치는 핵심은 개별 이목구비에 좋고 나쁨이 아니라 이 모든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는가에 있습니다. 얼굴은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이 담긴 살아있는 지도이며 그 지도를 읽는 것은 곧 한 사람의 우주를 이해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제 얼굴을 통해 인생의 지도를 펼치는 또 다른 중요한 관점, 바로 삼정으로 읽는 삶의 균형과 조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굴의 삼정은 앞서 살펴본 천, 지, 인이라는 우주의 세 가지 근본 요소를 상징합니다. 의는 주역에서 비롯된 삼재 사상에 뿌리를 두는데요. 상정은 하늘을 상징하며 귀함을 주관하고 중정은 사람을 상징하며 수명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하정은 땅을 상징하며 부유함을 주관합니다. 신상전편에서도 무릇삼정이란 삼재에 따른다. 상정은 하늘을 형상한 것이고 중정은 사람을 형상한 것이며 하정은 땅을 형상한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세 시기는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상정은 머리끝에서 인당까지로 초년운을, 중정은 인당에서 코끝까지로 중년운을, 그리고 하정은 코끝에서 턱까지로 말년운을 나타냅니다. 마이상법에서는 상정이 길면 어릴 때 운이 좋아 창성하고 중정이 길면 군왕을 가까이 모시며 하정이 길면 노년에 행복해진다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삼정은 우리의 인생 흐름을 얼굴을 통해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삼정 이론은 시간이 흐르면서 관점의 심화를 거듭했습니다.
마이상법에서는 주로 각 부분의 길이 랭크스로 기륭을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정이 짧고 깎였으면 어려서부터 불리하다고 보았죠. 이후 유장상법에서는 길이와 함께 형태 쉐이프를 중요한 기준으로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신상전편에 이르러서는 길이, 넓이, 형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이론을 더욱 구체화하고 삼재사상과의 연결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정은 길고 풍만하고 모나고 넓으면 귀한 상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삼정이론은 단순한 규칙에서 점차 복합적이고 정교한 분석 체계로 발전했습니다. 고전 인상학의 정수 중 하나인 신상철관도는 얼굴을 하나의 살아있는 풍경으로 해석합니다. 삼정을 풍수지리학의 혈 개념에 비유하여 얼굴의 각 부분이 산, 강, 용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기운의 흐름과 조화를 이룬다고 보는 것입니다. 상정은 천상의 기운이 모이는 자리, 중정은 인간사의 중심이 되는 자리, 그리고 하정은 대지의 부유함이 결집하는 자리로 해석됩니다. 상정은 천상의 기운을 품은 산새와 같습니다. 이마 중앙은 혈로, 일각과 월각은 혀포로, 인당은 안산으로, 코끝은 조산으로, 머리 정수리는 내룡으로 비유됩니다. 또한 침골은 후산으로, 양쪽 귀는 원전으로 보았습니다. 좋은 이마는 주위를 둘러싼 산새, 즉 살림과 여러 보필들이 혀를 잘 감싸고 조응하는 것과 같다고 신상철관도는 설명합니다. 상정의 해석은 타고난 귀함과 초년의 운을 나타냅니다. 이상적인 상정은 길고 풍만하며 모나고 넓은 형태를 띠는데 이는 귀한 상으로 부모의 덕이 있고 초년의 운이 창성함을 의미합니다. 반면 결함이 있는 상정은 뾰족하고 좁거나 문이나 힘줄, 검은 점과 같은 결함이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는 비천한 상으로 형벌의 재앙이 따르거나 부모에게 해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신상전편에서는 상정이 뾰족하고 좁고 결함이 있으면 형벌의 재앙이 있고 부모를 극하는 비천한 상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정은 삶의 의지를 세우는 중심봉우리와 같습니다. 머리는 후산, 광대뼈는 협이, 산근은 내룡이자 과맥으로, 그리고 콧대는 혈로 비유됩니다. 턱은 조산에 해당하죠. 고전 인상학에서는 코가 외로운 봉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좌우의 광대뼈가 올바르게 보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산근이 낮으면 기운의 맥이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중정의 해석은 중년의 성취와 인간관계를 나타냅니다. 이상적인 중정은 콧대가 풍성하고 높으며 광대뼈가 바르게 보필하는 형태를 띱니다. 이는 장수의 상으로 의지가 굳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 중년에 크게 성공함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결함이 있는 중정은 짧고 좁으며 납작하고 꺼진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는 어질지 못하고 지식이 짧으며 형제와 처자의 도움을 얻지 못해 중년에 실패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신상철관도에서는 광대뼈가 없으면 코는 외로운 봉우리에 불과하다, 크게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여 코와 광대뼈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하정은 인생의 결실을 모으는 물의 기운과 같습니다. 코는 내룡, 양쪽 광대뼈는 보필, 입은 혈인 동시에 수성, 인중은 과엽, 그리고 턱인 지각은 안산에 비유됩니다. 코에서 내려온 기운이 인중을 지나 입에서 모이고 턱이 이를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형세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정의 해석은 재물과 안정된 말년을 나타냅니다. 이상적인 하정은 고르고 풍만하며 단정하고 두터운 형태를 띠며 입꼬리는 위로 향하고 턱이 풍부해야 합니다. 이는 부유한 상으로 논과 주택이 있고 말년이 평안하고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반면 결함이 있는 하정은 길고 좁고 뾰족하며 엷은 형태를 말하고 입이 뒤집힌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재물이 없어 평생 가난하고 고생하며 노년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공독상법에서는 이마가 넓으면 부귀의 터전이 있는 것이며 이마가 엷고 깎이고 파였다면 가난으로 재앙을 남긴다고 언급하며 전반적인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상정, 중정, 하정의 궁극적인 원리는 바로 균형에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뛰어나더라도 세 부분의 길이가 균등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균형은 평생의 부귀와 안정을 결정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마이상법에서는 삼정이 균등하면 부귀영화와 지위가 높으며 균형되지 않으면 고독하게 요절하거나 가난하고 천해진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전편은 삼정이 모두 균형이 있으면 이는 상격의 상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공독상법은 삼정이 균등하면 평생 의식에 결핍이 없다고 말하며 균형의 중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화의 원리는 삼정뿐 아니라 육부와의 상호작용으로 확장됩니다. 얼굴의 상이부천창, 중이부광골, 하이부지고로 나뉘는 육부는 운의 창고 역할을 하죠. 삼정의 균형은 육부의 조화와 함께 이루어질 때 완성됩니다. 유장상법에서는 천창이 좋되 지고가 나쁘면 처음엔 영화가 있지만 말년에는 실패하며, 지고는 좋되 천창에 결함이 있으면 처음엔 빈곤하지만 말년에는 영화를 누린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삶의 어느 한 시기의 성공만이 아니라 전생에 걸친 균형과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공독상법은 이러한 인상학적 원리를 얼굴이라는 이름의 왕국이라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삼재는 왕국의 군왕으로 얼굴의 중심 기운을 담당하며 높고 위엄이 있어야 합니다. 삼정은 왕국의 영토로 균형을 이루어 분쟁이 없어야 하죠. 그리고 육부는 왕국의 국방을 지키는 변진보더 GARRISONS로 강하고 견고하여 왕국 전체를 평안하게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왕국이 평안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그 영토인 삼정이 균형을 이루고 국경인 육부가 튼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상학이 말하는 조화의 본질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삼정은 정해진 운명을 예언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는 한 사람의 삶에 내재된 구조와 기운의 흐름, 그리고 잠재된 조화의 가능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틀입니다. 얼굴의 지형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은 완벽한 이목구비가 아닙니다. 삶의 모든 단계에 걸쳐 이루어야 할 균형이라는 지혜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인 것입니다. 이상에서 오성, 유교, 육부, 삼재와 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